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마을, 청살리 근처의 한적한 언덕 위에 서 있는 세렌타라는 이름의 고풍스러운 한옥은 차분한 가을 햇살 아래 붉고 금빛으로 물든 단풍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2024년 가을, 이 마을의 공기는 갓 구운 밤과 막 걸러낸 전통 막걸리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다. 한옥의 대청마루에는 은은한 소나무 향이 배어 있었고 집 앞 작은 소나무 숲 너머로는 멀리 청산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그 집의 주인, 이수현은 크림색 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길이에 짙은 갈색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부츠가 마루 위의 한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를 냈다. 목에는 부드러운 붉은색 실크 스카프가 살짝 묶여 바람에 살랑거렸고 그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박한 가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갈색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은은한 자스민 향이 그녀 주변을 감쌌다. 여기가 내 평화의 오아시스가 될 줄 알았는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무심한 듯 웃음을 띠며 속삭였다. 아니, 적어도 강아지 흰별은 날 이해해주잖아. 맞지? 수현은 청살리 장터에서 직접 고른 귤과 신선한 쌀, 그리고 전통 손수건을 넣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늘 붉은 립스틱이 번졌는데 그날도 혼자서라도 예뻐 보이고 싶어서 살짝 바르고 나왔다. 집안은 아직도 고요했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흰별, 거대한 마스티프 종의 흰 강아지가 조용히 그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6년 전 강아지였던 흰별은 이제 어른개가 되어 근육질의 우람한 몸에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남편인 김준호는 대구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다. 처음에는 자주 집에 있었고 둘은 저녁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떡볶이를 함께 요리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준호가 면을 직접 뽑으며 장난스럽게 수현아, 이 손맛만큼은 못 따라올걸, 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출장은 점점 잦아졌고 서울, 부산, 심지어 해외 출장이 잦아지며 그의 빈자리는 점점 커졌다. 준호 씨, 출장 또 가요. 수현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여행 가방이 반복적으로 집을 드나드는 모습은 마치 끝나지 않는 연극 같았다. 수현은 칼비노의 소설을 읽고 옛날 한국 영화들을 보며 시간을 채우려 노력했지만 점점 깊은 외로움이 마을 안개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녀의 침실엔 검은색 실크 잠옷이 걸려 있었는데 그날 밤 그녀는 그것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그때 바닥에서 묵직한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흰별이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하얀 털은 마치 눈처럼 반짝였고 깊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수연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그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털은 따뜻했고 거칠면서도 부드러웠다. 갑자기 그녀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이 녀석, 나만 이해해주는군. 그녀는 속삭이며 웃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흰별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슬플 때마다 그는 그녀 곁에 바짝 붙어 몸의 열기를 나누었고 생각이 많을 때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잣말을 종종 건넸다. 너만 나를 알아주는구나, 흰별아. 그러면 흰별은 꼬리를 살랑이며 화답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수현은 짙은 밤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꼭 맞는 드레스는 그녀의 곡선을 은근하게 드러냈고 하이힐이 마루 바닥에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녀가 소파에 발을 벗고 앉자 흰별은 그녀 옆에 몸을 웅크렸다. 수연은 손을 뻗어 흰별의 털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이번엔 달랐다. 손가락이 목덜미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며 근육질의 몸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는 숨을 삼켰고 얼굴이 붉어졌다. 갑자기 그 따뜻함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이게 뭐지?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오래된 발라드를 틀었다. 하지만 그날 밤 검은 실크 잠옷이 몸에 달라붙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겨울이 청살리에 다가왔다. 세렌타는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다. 가을의 따스한 색이 사라지고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잎을 모두 떨궜다. 수현은 검은색 울 코트를 입고 부드러운 스웨이드 부츠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부드러운 따은 머리였고 엠버가 박히는 반지가 희미한 빛을 반사했다. 준호는 이번엔 한 달 동안 대구 프로젝트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의 짧고 형식적인 메시지들은 더 이상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았다. 수연은 매일 저녁 마을 작은 서점에서 책장을 넘기며 시간을 보냈고 집에 돌아오면 흰별이 마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맞으며 그의 따뜻한 털을 손끝으로 느꼈다. 너만 있으면 돼, 흰별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숨어 있었다. 어느 무거운 하루가 지나고 수연은 짙은 녹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집에 돌아왔다. 드레스는 몸에 꼭 맞아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다. 그녀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쳤고 부엌으로 가서 카모마일 차를 준비했다. 흰별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맨발로 탁자에 앉아 차에서 올라오는 김을 얼굴에 느끼며 흰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은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미끄러지고 근육의 힘을 느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그 따뜻함이 그녀를 감싸 안았고 잠시 흰별을 더 꽉 안고 싶다는 상상을 했다. 갑자기 깜짝 놀라 일어나 차를 쏟을 뻔하며 거실로 달려가 벽난로에 불을 붙였다. 불꽃 소리가 그녀를 달래주었다. 그 후 그녀의 밤은 점점 위험한 게임처럼 변했다. 흰별을 더 자주 찾고 더 자주 스킨십을 시도했다. 어느 밤 라벤더색 새튼 가운을 입고 벽난로 앞에 누웠을 때 흰별이 그녀 옆에 웅크렸다. 불빛이 그의 흰 털에 춤추듯 반사되었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 못할 상상을 품었다. 그 거칠지만 따뜻한 털의 촉감은 위안과 억눌린 욕망을 동시에 자극했다. 수연은 긴장한 듯 머리카락을 다듬고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그녀는 흰색면 잠옷을 입은 채 깜짝 놀라 깨어났다. 번개가 창밖을 밝히자 흰별이 침대 옆에 누워 그녀를 깊게 응시했다. 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수현은 속삭였다. 손이 그의 목덜미를 찾았고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이 그의 털을 천천히 탐닉하며 미끄러졌다. 천둥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고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흰별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피난처이자 집착이었다. 그 깨달음의 수현은 두려움과 매혹 사이에서 흔들렸다. 봄이 청살리에 찾아왔다. 세렌타는 변했다. 창밖 소나무는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고 라벤더 꽃들이 산들바람에 달콤하게 흔들렸다. 그날 수현은 가벼운 흰색 린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목걸이를 걸었으며 골드 샌들을 벗어두었다. 맨발로 잔디밭을 걸으며 향긋한 허브를 채집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예고 없이 돌아왔다. 문을 열며 열쇠가 빙글 도는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복숭아빛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붉은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흰별은 그녀 발 밑에 웅크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호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현아, 잘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은 텅 빈 듯 했다. 기쁨도 위로도 없었다. 그 밤 준호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수현은 검은 레이스 잠옷을 입고 침대에서 내려와 흰별 옆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그의 털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 며칠 후 준호는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저녁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현아, 너 달라졌어. 무슨 일 있니? 수현은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글쎄요.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진짜 그리워한 건 준호가 아니었다. 흰별이었다. 준호의 차가운 손길은 그녀의 마음을 얼게 했고 흰별의 부드러운 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어느 날 준호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그녀는 짧은 붉은 실크 기모노를 입고 거실 바닥에 누웠다.
경상남도 하동의 청살리, 세렌타 한옥은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더욱 생기를 띠었다. 아침 햇살이 소나무 숲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대청마루에는 라벤더 향이 가득했다. 그러나 수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불안했다. 준호가 돌아온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그가 던지는 차가운 시선과 말투는 그녀를 점점 옥죄어 왔다. 그날 아침, 수현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긴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살짝 감싸면서도 목과 손목 부분은 섬세한 레이스 장식으로 여성스러움을 더했다. 발끝에는 짙은 갈색의 앵클 부츠가 그녀의 움직임에 경쾌한 소리를 더했다. 목에는 작은 은빛 십자가 목걸이가 빛났고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내려와 그녀의 목선을 부드럽게 감쌌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며 흰별이 마루 한쪽에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그의 하얀 털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 했다. 수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역시 나의 유일한 친구야, 흰별아.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준호와의 사이에서 느끼는 거리감과 혼란, 그리고 흰별에게 점점 커져가는 이상한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준호는 그날도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무심한 듯 말했다. 수현아, 오늘 저녁에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알아서 해. 수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말투는 마치 집이 아닌 사무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날 오후, 수현은 집 앞 작은 다원으로 나갔다. 연두빛 차밭 사이로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그녀는 민트색 린넨 셔츠와 흰색 면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편안한 흰색 캔버스 스니커즈가 있었고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금빛 귀걸이가 그녀의 움직임에 생기를 더했다. 여기서만은 잠시라도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면. 그녀는 차밭 끝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바로 마을 도서관 사서인 박지훈이었다. 그는 항상 수현에게 다정했고 그녀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지훈은 짙은 청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요즘 준호 씨랑 사이가 좀 어렵다면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한테 말해요. 수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훈 씨, 하지만 이건 내 문제니까 그래도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지훈은 상냥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수현은 그가 떠난 뒤에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준호가 알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세렌타의 대청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흰별이 그녀 옆에 조용히 엎드렸고 그녀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마음이 점점 너에게 가고 있어. 흰별아. 저녁이 되자 준호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수연아, 오늘 좀 늦게 끝났어. 미안해.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흰별이 갑자기 짖으며 그의 발목을 향해 뛰어갔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흰별을 쳐다보았다. 왜 이래, 흰별아. 하지만 흰별은 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수연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흰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나 흰별은 고개를 들고 집 밖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과 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젖은 머리카락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오래된 청색 점퍼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젖은 신발이었고 얼굴은 무언가에 쫓긴 듯 창백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쉬게 해주세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다. 그 여자가 단순한 행인이었을까? 아니면 흰별이 짖었던 그 무언가와 관련된 미스터리일까? 그리고 이 낯선 이가 세렌타와 청살리 마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수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순간 흰별이 갑자기 낯선 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코를 대며 냄새를 맡았다. 여자는 놀란 듯 숨을 죽였고 수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말은 봄바람에 실려 집 안 깊숙이 퍼져나갔다. 초여름로 접어든 청살리의 세렌타 한옥은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대청마루의 목재는 따뜻한 빛을 반사했다. 지난번 낯선 여자의 방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긴장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듯했다. 이수연은 그날도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은한 연보라색 실크 블라우스와 진한 남색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했다. 목에는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은목걸이가 빛났고 발끝에는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베이지색 플랫슈즈가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완성했다. 자연스레 흘러내린 갈색 머리카락은 어깨를 감싸며 그녀의 고요한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흰별, 오늘은 좀 조용하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흰별은 그녀 옆에서 여전히 듬직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의 하얀 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깊은 눈동자는 여전히 수현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그날 오후 수현은 마을 작은 찻집이 달빛다방으로 향했다. 찻집은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아기자기한 한옥풍으로 꾸며져 있었고 내부에는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앉은 자리는 창가 쪽으로 연두빛 산수유 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오수현 씨, 오늘도 오셨네요. 찻집 주인인 김미영 할머니가 다가오며 미소 지었다. 미영 할머니는 검은 옷에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마치 모든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네, 할머니. 요즘 좀 복잡해서요. 수현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복잡한 일. 그거 참, 인생은 늘 복잡한 거지. 그래도 우리 달빛다방 차 한 잔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거야. 할머니는 차를 내오며 윙크했다. 그리고 흰별이랑도 잘 지내고 있지. 수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흰별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그날 저녁, 세렌타의 대청마루에선 은은한 달빛이 흩어져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수현은 짙은 감청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가운은 그녀의 몸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며 은근한 여성미를 드러냈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전통 은팔찌가 있었다. 준호가 돌아오자 분위기는 어색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수현아, 오늘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프로젝트가 미뤄질지도 몰라. 이수현은 그의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아. 준호가 대답했다. 그 말 속에는 무너진 희망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수현은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라벤더색 세팅 가운은 촉촉한 피부 위로 부드럽게 흐르고 그녀의 곡선이 은근히 드러났다. 흰별은 그녀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목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흰별아, 너만 내 편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흰별의 몸에서 따뜻한 힘이 전해졌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창문 밖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덜컹거렸다. 수현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밖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흰별은 즉시 일어나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누구야? 수현이 작게 물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고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수현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현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다. 흰별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수현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뭐라고요? 모든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는 끊겼고 수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흰별이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날 밤 수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뒤엉켰고 흰별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워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세렌타의 고요한 밤, 그리고 청살리의 평화로운 마을 아래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흰별과 수현, 그리고 그들이 마주할 운명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바람이 속삭이는 듯 했다. 초여름의 청살리 마을은 한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세렌타 한옥 주변의 나무잎을 살랑거리게 했다. 그러나 수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뒤숭숭했다. 지난 밤 받은 정체불명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평화를 깨뜨렸고 흰별의 예민한 행동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그날 아침, 수현은 평소와 달리 화사한 옷차림을 선택했다. 부드러운 크림색의 한복 저고리와 짙은 회색 치마를 매치했고 발에는 단정한 흰색 고무신을 신었다. 목에는 간결하는 목걸이가 빛났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묶어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내야 해. 수현은 스스로 다짐하며 집을 나섰다. 첫 목적지는 마을 도서관이었다. 박지훈 사서가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지훈은 언제나처럼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가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수현 씨, 무슨 일 있나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현은 망설이다가 지난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흰별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고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흰별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수호견 전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는 신비로운 개들이 마을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거든요. 수현은 놀라움과 동시에 의문이 커졌다. 그럼 흰별은 정말 평범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죠.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이 비밀을 지키려 할 테니까요. 지훈은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현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도서관을 나왔다. 눈앞에 펼쳐진 마을 풍경은 한층 선명하게 다가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골목을 지나다가 우연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을 원로들이 흰별과 닮은 대형개와 함께 찍혀 있었다. 그 눈빛은 지금의 흰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수현은 사진을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세렌타 한옥의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달빛이 드리워졌다. 수현은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흰별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털을 부드럽게 스치자 흰별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동시에 그녀의 손을 살짝 핥았다.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수현이 속삭였다. 그 순간 집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흰별이 즉시 일어나 경계하며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수현도 조심스레 뒤따랐다. 창밖에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누구세요? 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둠 속의 인물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의 오래된 수호자입니다. 흰별과 당신에게 닥칠 위험을 막기 위해 왔습니다. 수현과 흰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마을 전설이나 일상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펼쳐질 운명은 그녀와 흰별,
그리고 청살리 마을 전체를 뒤흔들 것이 분명했다. 내일 다시 만나자.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 인물은 그렇게 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도 마음 한켠에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흰별은 그녀 곁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게 빛났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수현은 다짐했다. 그리고 그 말은 마치 미래를 예고하는 듯 어둠 속에서 울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여우 울음소리와 함께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한여름의 청살리, 세렌타 한옥 앞마당에는 무성한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달빛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연잎 사이로 개구리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옥 안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현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따라 부드럽게 흐르며 어깨선과 허리를 은근히 강조했다. 발에는 검은색 가죽 하이힐을 신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빛났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흘러내렸고 은은한 자스민 향수가 그녀의 존재감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그날 밤 세렌타 거실에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수현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있었고 흰별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 아래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수현은 조심스레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흰별과 닮아 있었다. 수현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집 안으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현 씨,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짙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누구죠? 수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이 마을의 수호자, 그리고 흰별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흰별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을 지키는 신비한 존재이며 당신과 함께 그 운명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현은 흰별을 바라보았다. 흰별은 조용히 남자를 응시하며 꼬리를 살랑였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준호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수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 씨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현실에 얽매여 있을 뿐, 이 비밀과는 무관하죠. 그 순간, 흰별이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흰별을 진정시켰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쉬며 결심했다. 저도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흰별과 함께라면 어떤 운명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 속 열쇠를 꺼냈다. 이 열쇠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온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일 밤, 그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남자가 사라진 후, 수현은 흰별을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어. 그날 밤, 세렌타는 조용했지만 외부의 어둠 속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문 너머에는 상상도 못할 운명과 마주할 그녀와 흰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의 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여우 울음소리가 그 예고였다.